이학영 위원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글로벌 분석 월가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해외 현지 이학영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학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는 오늘의 주인공 오라클을 봐야겠습니다. 인사이트 문 열어보시죠. 네, 슈퍼 폭등 오라클 월가에서 흥분하는 이유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 폭등 소식 이후 정규장 급등까지 주인공 맞고요. 클라우드 분야의 성장성을 크게 책정을 받고 AI 데이터 센터 수준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인사이트에서 다뤄야겠죠. 네, 도대체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무려 36.0%나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 발표된 실적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한마디로 폭발적인 수준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천문학적 계약 규모를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최근 분기에만 수십억 달러 규모를 4건을 체결했고요. 현재 진행되는 시기에도 수개를 여러 가지를 지금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얘기, 미인식 매출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약간 더 쉽게 얘기하면 수주 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이 있을 텐데 아직 다 납품이 안 돼서 아직까지 아니다. 그런 의미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말로 보면은요. 전년 대비 360%나 증가해서 4,550억 달러라는 숫자가 났습니다. 그래프를 바로 미인식 매출에 대한 그래프를 준비해 봤는데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거를 여러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수치가 딱 뭐랑 비교되냐면 여러분들 워낙 주식이 워낙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잊어버리셨을 텐데요. 우리가 지난 8월 15일 날이요. 우리 광복절 전날 8월 14일 날 미국에서 이제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오픈AI의 샘 엘트만 CEO가 여기저기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기고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AI가 버블이 아니냐, 닷컴 시대에 버블이 오는 것이라 걱정을 했었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그런 오라클을 비롯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팔란티어도 약간 떨어지는 기회가 됐는데요. 바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라클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월가의 전체적인 시각을 딱 한마디로 문장을 줄인다면 이런 숫자를 보고 나서도 AI 버블이라는 숫자를 너 지금 언제가 버블이냐고 도대체 얘기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반문이 시장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 오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36%가 올라갔는데요. 정확히 보면 1992년입니다. 벌써 33년 전인데요. 그때 12월 23일 날 하루에 43%가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최대 상승 기록이었고요. 또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가 넘는 미국 기업 중에 하루 만에 주가가 25% 이상 상승한 것도 첫 번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늘 새로운 기록이 쏟아졌고요. 어제도 우리가 일정 수준이 예상이 됐었지만요. 시가총액은 단숨에 10위로 올라섰습니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모두에도 오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레리 앨리슨이라는 분이 지금 81살인데 오라클의 창업자이자 현재 회장직인데요. 이분이 오늘 하루에 자산이 1,000억 달러가 넘어왔었습니다. 어저께만 하더라도 3,000억 달러 못 미치면서 일론 머스크가 저 한참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일론 머스크는 그냥 저 밑에 올려두고 오늘 현재 종가 기준으로 보면 4,000억 달러가 넘는 자산 하루에 1,0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계산도 안 됩니다. 엄청난 오늘 부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으로 등극한 날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오픈AI와 수주 계약 소식도 있고요. 창업자가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 등극 소식도 자, 가히 지금 핫한 의견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월가의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네, 다른 빅테크는 대부분 매수 의견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목표주가 올라갔는데요. 최근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버블이다 하면서 약간 투자 의견이 중립 의견도 몇 개 있었는데요. 오늘 투자 의견 올린 곳도 한 서너 군데 정도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결론적으로 보면 14곳 이상이나 올려놨습니다. 하나하나씩 대표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시티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각각 매수 올려놨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90에서 368달러. 진짜 깜짝 놀라는 건 시티입니다. 240달러의 중립, 상당히 냉혹한 의견이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것 중에 가장 높은 쪽에 들어갑니다. 무려 41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한마디로 놀랍다. 그런 표현을 썼겠고요. 독보적인 초대형 AI 승자라고 완전히 챔피언의 타이틀을 달아줬습니다. UBS도 목표 주가를 280에서 360달러를 올려놨고요.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를 유지했지만
데이터 운영자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방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를 유지하고 있겠고요. 수십 년간의 기술 노하우. 이미 오라클은 소프트웨어 쪽의 최고 회사인데 이거에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들어갔고 AI가 들어오면서 완전 날개를 달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겐하임도 꽤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250에서 375달러로 올려놨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14군데나 목표 주가를 올려놨다. 한마디로 그동안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는 목소리, 약간 폄하했던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그런 분석가들은 머쓱해진 하루가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핫한 종목임은 좀 입증되고 있고요. 목표가 이렇게 상향되는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개를 달았습니다. 자, 거의 오라클 살펴봤고요. 여러분, 오늘은 또 애플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헤드라인들 가운데 첫 번째로는 아이폰과 관련한 애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나흘 연속 하락을 보였고요. 아이폰 17 신제품 공개도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런데도 분석가들에게 희망을 유지하기에 충분했다고요? 네,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뭐 목표치가 올린 건 아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4군데 정도가 목표치가 올려놨습니다. 그중에서 멜리우스 리서치가 가장 특이한데요. 260에서 290달러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최근 들어서 약간 부진하지만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은 지금 팔면 나중에 또 속상할 사람이 많을 거다. 그런 경고의 목소리 여전히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멜리우스에서는 아이폰의 가격 전략이 상당히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평균 판매 가격의 상승 효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싼 레벨을 없애버리고 이 128기가의 저장을 없애고 2569부터 가면서 이제 가격 평균 판매 단가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과의 파트너십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것 지난주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AI 업그레이드가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을 파괴적으로 혁신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요. 뱅크 아메리카도 목표주가 조금이지만 260에서 270달러로 올려놨고요. 시티그룹은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이후에 나올 향후 폴드폰의 기반이 되니 상당히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거스탠은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있겠고요. 제품은 좋아졌지만 가격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고객들을 좋아할 수 있다라는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로젠블렛도 목표 주가를 223달러에서 230달러로 올려놨는데요. 포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4군데는 목표 주가 올렸지만 전체 대의 다수에게는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뜨뜻미지근한 수준, 목표 주가의 변화는 없었고 다수의 일상적인 멘트 정도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투자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다음 헤드라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밸런스에서 보도했는데요. 주식 강세장 3주년 맞이하기. 미국 증시는 현재 강세장의 3주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면서 기록적인 행진을 더 연장할 것이라고 좀 분석되고 있다고요? 네, 저희 방송을 꾸준히 머니터리 방송의 새벽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당장 팔고 차익 실현하고 떨어질 때 다시 사는 이런 우를 범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편안하게 꾸준하게 갖고 가는 데서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요. 요즘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어제 샀어야지, 그저께 샀어야지 이러면서 이제는 좀 쉬었다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가장 근거를 내는 얘기가 좀 강세장에 별로 큰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2년입니다. 벌써 3년 전 10월 정확히는 10월 12일 날이요. S&P 500 지수가 3,577포인트였습니다. 오늘 6,500 수준이니까요. 그다음부터 80%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3년 동안 올 봄에 한 20%, 19.2% 떨어진 거 제외하고는 큰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와서 더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말이 있는데요. 오늘까지 정확히 1062일이 됐고요. 앞으로 딱 한 달 정도 좀 지나면 이제 3주년, 만 3년이 되는 날이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많이 올랐다고 해서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미국 주식은 돈 벌기 어렵습니다. 강세장은 평균이요. 지금 3년 됐다고 하면 3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평균 4.9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의 5년이 간다 얘기해 보셔야 되겠고요. 상승률은 지금까지 80%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평균 상승률은 177.6%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에 보면 역사적 평균, 물론 평균 무조건 좋지 않은 건 아니지만 평균의 절반 딱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평균 약세장은 1.5년, 하락률 35.1%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미국 주식은 꾸준히 좋은 주식 위주로 지금 S&P 벤치마크 지수를 갖고 가면
저는 웬만해서 미국 주식으로 손해봤다는 사람 얘기를 전 솔직히 본 적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손해 나신 분들은 한마디로 욕심이 많으신 분들, 너무 단타에 하시는 분들요, 급등주를 쫓아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공부를 너무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돈을 벌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기존금리를 배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작이 될 것이다. 올해 두 번이 됐건 세 번이 됐건 나온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만 해도 13% 이익이 증가한 바로 기업 실적. 세 번째는 누가 뭐래도 미국의 기업의 생산 향상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면서 과거의 인플레, 과거의 리세션의 논리랑은 상당히 어긋나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 바로 잠시 전에 얘기했던 AI 투자의 확대가 바로 그런 시장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에드 야르데니 리서치의 소장 박사는 또 조금 더 과감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후반까지 S&P 500 지수가 오늘 참고로 6,500 수준인데요. 10,000포인트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말도 안 되고 꿈 같은 예류 같지만 평균적으로 13%, 14%만 가더라도 그렇게 뭐 불가능한 숫자도 아니라는 것 정도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좀 느긋하게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것이 미국 주식으로 돈 버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주식을 해도 되나요? 시작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 이영혁 의원님이 자주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 태어난 신생아는 어떡하냐. 그 말을 자주 해주셨는데 지금 시청자분 중에 별님 아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요. 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더 편안하게 미국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 금융주 얼마나 수혜를 받게 될까요? 연준의 금리 인하로 금융주는 빛날 것이라고 시장 전략가는 말합니다. 오늘 CNBC 헤드라인이었는데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네, 뉴 라이프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시장 전략가는 로렌 구딕이 했던 얘기가 되겠는데요. 금리 인하가 도대체 어떤 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25bp 인하부터 시작해서 올해 2번에서 3번 정도 금리가 내려갈 거라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금융주의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금융주를 얘기하고 오늘도 사상치가 올라간 주식이 금융주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금융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약간 분산 투자를 너무 외면하신 것 같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섹터는 금융주를 사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주를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하는 결국은 수익률을 곡선에서도 주식시장이 호재가 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출 수요를 늘리고 경기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티그룹이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특히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은행 업종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섹터로 보면 XLF가 전체 금융주가 되겠고요. 좀 더 관심을 필요한 것은 은행주입니다. KBWB라는 ETF가 가장 여러분들이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거 한 주당 $77밖에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주장하는 것은 AI 관련주입니다. 이거는 AI 관련주는 그저께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의 연말 투자 전략에도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AI 관련주인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신다 그러면 종목도 있겠지만 ETF를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글로벌 엑스에서 하고 있는 AIQ라든가 로보에서 하는 보츠 ETF 이런 것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볼만한 ETF이기 때문에 꼭 스타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혁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